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월도 다 갔습니다. 2026년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 당선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죠. 지난 1월 달,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은 정말 방대합니다. 특히 이제 1월 3일 날 마두로의 체포, 그 다음에는 1월 8일 날 이제 유엔을 비롯한 66개국의 국제기구로부터의 탈퇴. 하는 이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트럼프가 FRB, the power를 고소하겠다.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채텀 하우스에서 아니 이거는 트럼프 혁명이야. 이 트럼프 혁명은 이제 서구 연합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 아니야 하는 엄청난 반기를 들은 사건이 1월 13일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미네소타에서 그 데모를 하시던 분, 아이스에 대항해서 이제 데모를 하시던 분이 이제는 사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사상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미네소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벤스, 우리 부통령에 의하면은 이건 조직된 거다. 조작된 시나리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많은 우리가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는 2026년 중간선거인 것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에 트럼프의 내셔널리즘, 트럼프의 내셔널 사반티를 주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적으로 2차 대전 이후로부터 내려왔던 영국 베이스의 경제 시스템이 성공하느냐를 놓고 이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는 여기서 정면 타격을 가했습니다. 선전포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1월 22일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자기의 전략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몬로 닥트린입니다. 저번에 제가 몬로 닥트린, 단로 닥트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 몬로 닥트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적이 누구예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몬로 닥트린을 트럼프가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다.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몬로 닥트린 말 자체가 유럽하고 이제 alienate, 유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농담 겸 진담 섞어서 이제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하나는 선거의 비리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내가 2020년 선거가 반드시 조작되었다. 비리가 있었다. 이것을 자기가 밝혀서 그들을 처단하겠다고 어디서 발표했습니까? 다보스에서 발표했어요. 아니 이건 미국이 아니고 국제 지도자, 국제 금융계 거부들이 만나는 다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디어의 비정당성을 이제 다시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이걸 들으면 한 가지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몬로 닥트린, 단로 닥트린의 국내 전략은 뭐냐면 선거의 비리 제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0년 중간선거 승리.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비리를 밝히고, 그 다음에 국경을 완벽하게 하는 거, 국경을, 이제는 닫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합법 이민만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선포 자체가 벌써 케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저지 세력이 다시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국내 전략을 얘기했고, 국외 전략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로 피스, 뭡니까? 평화이사회, 적당한 이름은, 한국 이름은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평화이사회를 해서 그동안 영국 식민지의 손해를 본 사람 중심으로 이제 평화이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몬로 닥트린이 국외 전략과 국내 전략으로 두 개를 나눠서 그가 이미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는 난리가 났죠. 특히 지금 현재 그 컬라이딩 포인트가 어딥니까?
그것은 바로 미네소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콜라이딩이 되면서 엄청난 이제는 그 양쪽 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우리 내셔널 사반티를 위해서 이제 선거의 투명성을 위한 국경과 미디어의 필수를 강조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Insurrection Act를 발표할 수도 있다. 반란군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반란군이라는 것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반란군이라는 말은 뭡니까?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있다.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죠. 그러면 국가 전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6년 선거에 방해를 하겠다는 거죠. 저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트럼프 주류의 사람들이 당선돼서 의회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특히 미네소타의 주지사로 있는 팀 월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지난 대선의 부통령으로 이제 우리 선거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경선도 거치지 않은 그 대선 주자였죠. 그런 재미있는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견된 사람들을 보면 기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조종 혹은 인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이첼 세이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에서 1월 24일 26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거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현재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내가 예멘에서 봤고 하이티에서 봤고 시리아에서 봤고 이라크에서 봤고 우크라이나에서 봤다. 이거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kidding. 대단한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the Rachel 세이어라는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네소타의 사람들이 그 칼라 레볼루션 뭡니까? 이제는 그 길거리에 앉는다든지 빌딩을 점유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모여갖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어떠한 바이올런스를 행한다든지 그래서 국가의 그 편역, 전복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컬러 레볼루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말한 나라를 보면은 예멘, 하이티, 시리아, 이라크, 유크레인 여기는 뭐예요?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가서 똑같은 사건을 보았다고 이 여자는 간증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옛날에 예전에는 USAID에서 일하던 여자인 것입니다. USAID는 지금 현재 자금 차단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불이익이 되는 조직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금 외부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마이크 벤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 부통령, JD 벤스가 얘기한 대로 engineered chaos 뭡니까? 조작된 이제는 폭동이라 이거죠. 그럼 조작된 폭동이 왜 그러면 특별히 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날까요? 이 미니애폴리스는요,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 폭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폭동이 나서 이제 경찰이 갔어요. 초킹했어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죠. 대단히 이제 애석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 범죄 기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죽었는지 아니면 그게 그 상황이 인듀스가 됐는지 그러니까 조작이 어떤 외부 세력의 가미가 됐는지는 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2025년 미국의 국내 테러로 인정한 엔티파가 1987년에 창설되어서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네소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Black Lives Matter.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약자, 흑인들이 모여서 이제 흑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겠다 하는 그런 모든 그 반란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지금 1863년서부터 66년 사이에 그 뭡니까 플랜테이션 남부 농장에서 많은 흑인들이 이동해 왔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 Black Lives Matter가 자기 그 창조한 사람들이요. 이 모든 돈을 가져가서 실제로 다른 흑인들한테 나눠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Black Lives Matter의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뭐 집이 5채 6채 막 사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네핏이 전혀 안 가는 이런 운동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한 폭력이 있어서 약 2 빌리언 달러의 프로퍼티 손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미네소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것을 어떻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이 Insurrection Act를 발행해서 자기가 진압할지는 모른다라는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네소타 자체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오레건하고 중심이 되어서 이제 많은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프 다운, 이것을 뭡니까 진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이제 많은 폭력이 다른 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 2025년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군들을 철수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 보더 피스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국외 전쟁이 아니고 국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와요. 아니 미미송 지금 미미송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 트럼프가 하는 일 때문에 트럼프가 인기가 막 떨어지고 있다. 2026년 중간선거에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그건 뭐 hearsay 정말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디어를 따라가면서 또 그렇게 미디어가 계속 우리를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유권자 등록인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보면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가 이사를 가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자기 등록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이게 등록을 하는데 놀랍게도 2020년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했죠. 트럼프는 이거는 rigged election, 선거 조작에 의한 실패였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보스에서 발표했죠. 그리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증거를 다 찾았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적에는 이미 공격이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선거에 모든 물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미국은 굉장히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죠? 많은 이민자의 유입이죠. 약 2천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엄청난 웰페어, 그다음에 돈이 나가고 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너지라는 것을 해서 이제 어디를 감행한 결과 진짜 미국에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국내 사기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이제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죠. 20년에서 24년까지. 그럼 20년에서 24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 놀랍게도 유권자들이 등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2026년 트럼프의 내셔널리즘, 트럼프의 마가 무브먼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으로서 3권 분립의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발행해도 그것을 합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5년에서 2028년까지죠. 트럼프의 텀이 끝날 때를 기다리겠다 하고 이제는 공식으로 유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중간선거, 즉 뭡니까? 의회가 트럼프를 원하고 트럼프의 전략을 따라주는 의원으로 바꿔진다면 이 모든 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또한 2028년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누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느냐는 미디어를 보시면 안 됩니다. 뭐 ABC나 CNBC나 뭐 CBS나 워싱턴 타임스, The Wall Street Journal, 뉴욕 타임스,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는 보수죠. 이런 사람들
이런 그 미디어의 매니플레이션을 의지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 등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화당으로 우리가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100% 이제는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화당이 the best 우리 그 지도자가 우리를 대표하는 뭡니까 국회의원 의원이 된다고는 할 수 없죠. 대부분은 같은 도그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이즘을 팔로우하고 마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뭡니까 중간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명 라이노라고 하죠. Republican in names only. 이런 분들은 우리가 뽑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주당, 공화당의 그 명칭은 갖고 있지만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보딩할 때는 민주당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이것을 클린업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주가 이제는 지금 블루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는 그 공화당으로 움직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6, 7개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윙 스테이트 자체가 뭡니까? 선거의 결론의 운명을 결정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주는 펜실바니아인 겁니다. 펜실바니아가 없이는 270개의 그 절반의 의석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펜실바니아 주를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펜실바니아 우리가 키스톤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약 40% 유권자 이동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공화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격차가 뭘로 들었냐? 1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격차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10만으로 떨어졌어요. 즉 40만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요? 공화당으로. 이거는 아마 역사상에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도 역사상으로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약 200만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보다 약 2,000표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2,000표가 얼마나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재 17만 5천 명, 17만 5천을 이제 유권자를 덜 갖고 있다가 이제는 앞으로 추월했습니다. 마침내. 물론 이제 숫자는 2천밖에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에서 엄청난 반 트럼프 공세. 트럼프가 독재자다, 나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미디어를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내셔널리즘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네바다가 있는데 지금 네바다는 전통적으로 블루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가 공화당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모든 그 부자 스테이트는 사실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서민층은 뭡니까? 공화당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트럼프는요 미국을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즉 뭡니까? 직장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웰페어를 타먹는 웰페어 스테이트에서 자기가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자기가 세상에 사회에 가장 베네피셜한 멤버가 돼서 자기의 자긍심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것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바다는 이제 부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4%가 공화당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대단한 변화인 것입니다. 또한 또 스윙 스테이트가 애리조나는 거의 몇 %가 이동을 9만 4천 명이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애리조나
캐롤라이나 뭐 카리 레이기 주지사를 출마했다 2번 떨어졌죠. 그러니까 굉장한 반대파가 집요하게 잡고 있는 아리조나에서 9만 4천 명의 유권자가 공화당으로 이동을 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한국처럼 뭐 공화당 좋다, 민주당 좋다 많은 디스커션을 안 합니다. 미디어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묵묵히 듣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레지스트레이션을 바꿔버려. 나 더 이상 저 꼴 보기 싫어. 나는 저런 닥트린을 지금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아. 나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싫어. 그리고 우리 딸들이 남자애들이랑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싫어. 우리 딸이 지금 자기 우리 딸보다 몇 배나 키가 더 큰 그런 힘센 남자가 배구 경기에서 공 맞아서 뇌진탕 걸리기를 원치 않아. 이런 근본적인 레지스턴스가 이제 서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이어서 이제 미네소타, 아까 이제 팀 월츠가 주지사로 있는 미네소타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선 팀 월츠가 이제 부통령에 나갔다면 인지도가 또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나갔기 때문에 받은 인지도도 있죠. 이 불쌍한 사람은 현재 굉장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소말리아 난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미 10,000명이 축출당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그 의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그 민주당 주지요. 그 또 하나는 뭡니까? $9 billion 금융 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각 주마다 이제 어려운 사람, 노약자, 지체 장애자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지급되는 돈이 있죠. 그 돈이 누구로 가냐? 불법 체류자 소말리아인 플러스 많은 그런 불법 체류자에게 가서 소말리아의 테러한테도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두려움을 일으키냐. 민주당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내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고다 하는 감정을 인상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죠.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폭력, 그 엔티파, 블랙 라이프 매터의 중심지가 됐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막 소요와 폭동을 일으킨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주요 문제야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를 갖다가 이제 그 밝혀내기 위해서 재무부 장관이 출동했어요. 베셋이. 베셋 무서운 사람이죠. brilliant, 천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셋이 지금 현재 FRB, 미국 연방기금의 파월이 해고된 다음에 아마 이제 새로운 멤버로 될 거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베셋이 출동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최고의 A팀이 간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갔습니까? 이제 우리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일어난 아이사우 컨플릭트. 프리트란 사람이 프레비티는 아니고 프레비트란 사람 프레비트인가요? 이제 총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 뭡니까 국경을 지키는 최고의 권위자 이제는 우리가 보더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지금은 불법 이민자가 땅 위로는 한 명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탐 호만이라고 하죠. 이제 그분이 이제 디스패치 되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트럼프가 수백만 명의 더 많은 유권자가 이제 보팅을 해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은 그가 한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다. 그가 한 약속이 뭐냐? 불법 이민자를 내보내겠다. 그건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죠. 우리 미국 시민권자의 부담이 굉장히 우리 가중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또 합니까? 이건 보딩을 형성해요. 그들한테 투표권을 지금 팀 월츠가 언제 줬냐? 탐 월츠가 2023년인가 주었습니다. 지금 25년이죠. 네, 2023년에 누구든지 불법 이민자가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따라서 보팅을 할수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는 그 sanctuary state, sanctuary c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법에서 이제는 제외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주가 어딥니까? 이제는 네, 미네소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파보니까요, 이건 미네소타만 관련된 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주가 관련돼 있다. 혹은 민주당 군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주가 있으면 미국에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군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조지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조지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5만 명이 사인 안 했는데 카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카운트가 잘못됐다. No kidding. 3만 명이 아니고 3천 명이 아니고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조사를 해라는 공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달려갔을까요? 이런 거를 첫 번째 우리 고발한 털시 가버드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지금 인도하는 미국을 리딩하는 브레인들 탐 포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이 털시 가버드,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비셋 같은 사람이 파견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전면전이구나. 2026년에 중간선거는 미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엄청난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에는 이제 아이스가 이제는 불법 체류자를 서렌더해라 얘기했을 때 이제는 거기를 도와주고 도망치게 이제는 도와준 여자 법관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는 요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국에는 지금 현재 불법 이민자의 이동. 근데 불법 이민자가 어디서 왔어요? 소말리아에서. 소말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중동에 있어요.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 잠깐 그 동쪽에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배 타고 왔을까요? 비행기들 타고 왔겠죠. 돈은 누가 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외부에서 왔는데 어떤 돈을 타고 어떻게 왔느냐? 주로 난민을 통해서 왔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유엔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이 도와줬다. No kidding. 그래서 결국에는요, 국경을 넣는 국경이 없는 소사이어티, 조지 소로스의 유엔이 관여됐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트럼프가 66개의 국제기구 중에서 31개의 유엔이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2026년 1월 달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아마 1월 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선을 좌우하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또 좌우하는 이 모든 스윙 스테이트, the North Carolina, Nevada, Pennsylvania, Florida, Arizona, Minnesota, Georgia, Wisconsin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이제는 레드 열풍, 한국말로 말하는 붉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붉다는 말은 이제 한국에서는 나쁜 표현으로 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공화당의 컬러가 이제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운명을 마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간선거는 그 유권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보면서 미디어의 영향을 거부하고 어디로 가고 있냐? 공화당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공화당의 2026년 필승을 여러분에게 미리 예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